안녕하십니까. 이슈라디오입니다. 주호민의 재판 관련하여 주호민이 다시 주호민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호민 측은 지난주인 8월 21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수교사 측은 언론 인터뷰로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고 편향된 보도로 피해 아동 부모가 가해자처럼 비치게 됐다. 정서적 아동 학대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특수학급 교사는 무조건 유죄라는 것입니다. 입장문을 통해 특수교사의 선처를 구하겠다던 주호민은 결국 앞에서는 선처하겠다 했지만 뒤에서는 재판부에 유죄를 선고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지난주는 주호민이 3번에 걸쳐 입장문을 발표하고 입장문을 발표할 때마다 욕이란 욕은 다 먹었기에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를 리 없는 시기입니다. 주호민은 알면서도 특수교사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주호민 측이 아이 가방에 달아 녹음했던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를 다 들어본다고 합니다. 주호민이 지적한 대로 과연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인데요. 녹취록을 다 듣고 나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주호민은 그렇게도 특수교사에게 벌을 주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바로 특수교사가 유죄가 되어야만 자신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주호민 측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 봐라. 특수교사가 유죄인 건 맞지 않느냐. 나는 우리 아이가 학대를 당했기에 어쩔 수 없이 고소했던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유죄를 선고했으니 나의 고소는 정당한 것이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신나게 입장문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만일 특수교사가 무죄를 받는다면 주호민은 힘없는 교사를 법적으로 괴롭히고 자신이 돈이 많고 유명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갑질한 가족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호민은 죽기 살기로 교사가 유죄를 받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주호민 측이 교사에게 했던 짓들은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특수학급 교사에게 주말, 연휴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자기 아이는 잘못이 없고 무조건 학교와 교사의 잘못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보고 배우라고 교사에게 자폐와 소통하는 방법,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미 교육 전문가인 교사 입장에서는 부모가 보내주는 유튜브 링크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랬다고 하면 끝이겠지만 자신의 직업적 자존심에 상처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주호민에게 그림 그리는 법 영상 보내면서 도움되기 바란다고 하면 그걸 주호민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합니다. 특수교사가 받은 다른 카톡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잠깐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명절 잘 보내셨나요? 대체 휴게 쉬시는데 죄송해요. 내일부터 등교가 시작되기에 부득이 연락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 아이 아빠와도 충분히 나누었고요. 우선 피해 학생 부모님의 마음과 심정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맞춤반은 누군가를 분리하거나 격리하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협의회가 이뤄지기 전까지 아이는 원래의 맞춤반 수업 후 원반 수업 때에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학교에서 쓸 수 없다는 규칙을 아이는 온몸으로 배울 것이고 이미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 선생님들께서도 보고 느끼셨듯 빠르게 수고해 나갈 겁니다. 아이에게 학교는 몇 학년 몇 반입니다. 상대 아이의 힘든 마음을 100번 이해하고 또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하여 임시적으로 격리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겸허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해결책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협의회 후 상대 아이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이번 주 내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주 9월 10일부터는 원래의 반에서 수업하고자 합니다. 카톡을 옮기는 동안 역겨움이 밀려왔습니다. 말로는 피해를 받은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 마음을 다 이해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선생에게 이번 주 내로 다 합의 받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주호민 부부가 해야 할 피해 학생 부모와의 합의를 선생님에게 이번 주 내로 끝내라고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주호민 측은 아이를 계속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다시 교사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상대 부모의 요구만으로 분리를 기정사실화처럼 진행하는 학교의 방향에 상처를 받았다. 그런 이유로 맞춤반이라는 장소에서 뵙는 것은 심적 부담이 된다. 개별적 공간에서 진행해주기를 부탁하고 어렵다면 교감에게 직접 요청하겠다 합니다. 교사에게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교감 찾아가겠다는 식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풍경과 비슷합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여기 매니저 나오라 그래 하면서 큰 소리 내는 손님이 이러하고 카페나 술집에서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하는 손님들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특수학급 선생님 선에서 해결 안 되면 교감 찾아가겠다는 말에 드러나는 주호민 부부의 인성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주호민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잘 모릅니다. 주호민 부부가 어떤 모습인지도 잘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몇 개의 사건을 통해 짐작해보자면 인간에 대한 배려와 예의는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의가 있다면 배려가 있다면 어떻게 교사에게 유튜브 영상 보고 배우라고 하고
상대방 학부모 동의를 이번 주까지 받아오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은 부모에게 견디기 힘든 일일 테니 어떻게든 아이가 분리되지 않도록 지푸라기라도 잡는 모습이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주호민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주호민 부부가 교사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갑질을 하고 다녔는지, 아이의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교무실에 와서 난동을 부린 것 등등이 밝혀지자 재미있고 유쾌한 얼굴을 하던 주호민의 얼굴이 달리 보입니다. 막무가내의 갑질에 거짓말의 변명에 주호민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보며 주호민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주호민의 자녀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긴장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가방에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숨겨져 있을 것이고 밤낮으로 주호민 부부의 요구사항을 카톡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무조건 교감을 찾아가겠다고 할 것이고 아마도 아이 외삼촌이랑 같이 학교에 와서 교장, 교감 구분 없이 큰 소리치고 욕하면서 소란 피울 것입니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들은 다른 아이와 친하게 지내라고 가르치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친구라고 해도 친구로 잘 지내라는 충고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호민의 아이에 대해서는 가까이 가지 말고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를 아이에게 할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아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주호민 측에서 언제 재판을 걸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아이의 잘못은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건 아이가 아닌 아이의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앞에서는 선처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유죄 선고해달라는 주호민에 대해 특별히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호민이 주호민했기 때문입니다. 주호민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때 주호민은 그게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